대만 사람들은 이제 TSMC를 호국 신산, 나라를 지켜주는 신성한 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TSMC의 기술을 빼가려고 간사한 한국인들과 삼성 애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한국인이나 삼성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대단히 강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이제 쿠데타라고 얘기하면 이제 현재 권력이 없는 쪽에서 권력을 가진 쪽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키고 그 권력을 자기가 찬탈하는 게 쿠데타죠. 그러면 중국의 권력은 지금 현재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기저기서 지금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다 이런 단어를 쓰고, 독재는 당연히 독재자가 하는 거고, 독재자는 당연히 한 사람이며, 그 한 사람은 당연히 권력기구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이 그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권력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뭐 선거니 뭐 이런 걸로 해서 정권이 바뀌는 일이 없죠. 그래서 중국의 정권은 마르고 닳도록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정권을 찬탈하고 싶다면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게 아니고 공산당의 권력을 찬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산당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중국의 권력이라는 건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국 공산당 주석 자리로 대표되는 공산당 권력, 그 다음 국가 주석으로 대변되는 정부 권력, 세 번째는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대변되는 군부 권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쿠데타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군사 권력은 가지고 있는 거겠죠. 모두를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군사 권력을 가지고 가장 먼저 찬탈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게 공산당 권력이에요. 그럼 공산당의 권력은 현재 이 집단 지도 체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무위원회 7명의 상무위원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 상무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내가 찬탈을 해서 상무위원회를 내 사람으로 다 바꾸겠다 라는 거는 거의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무위원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속된 말로 가위바위보나 구슬치기를 해서 된 게 아니고 평생 동안 마르고 닳도록 권력 투쟁을 해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정부 권력을 다시 장악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누군가가 그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권력, 군부에서 자기를 지지하고 정부에서 자기를 지지하며 당내에서 자기를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 권력은 지난번 시진핑 일파로 다 도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그 공산당 권력을 발휘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국식 쿠데타를 생각하는 거죠. 누가 군인이 총칼 들고 나와서 국회 딱 맞고 이렇게 해서 하면 계엄 발포하고 그러면 되는 걸로, 중국은 그렇게 안 돼요. 북경에 가서 자금성 막아봐요. 그럼 뭐 상하이나 광동이나 뭐 이 다른 시안이나 이런 데가 다 아이고 북경이 막혔으니까 우리도 막혀 있어야지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에 쿠데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현재 그 권력 이너서클 내에 있는 세력이 아니면 어렵다. 근데 그렇게 보자니 시진핑 일파로 다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기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 권력 투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시진핑 주석에 대한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포스트 시의 권력 투쟁이라고 보셔야 할 거예요. 시진핑에 대한 민심은 어떤가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미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 불만이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3년임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3년임을 바라보는 그 해석들을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시진핑 주석이 힘이 세졌어. 그래서 원래는 3년임이 안 되는데 3년임을 강행해서 관철해버렸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권력이 굉장히 강해진 모양이야. 그리고 원래 세 번째는 내가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불만이 많겠네? 그럼 갈등이 많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식으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한 거는, 시진핑 주석이 마르고 닳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규정을 바꿔서 3년임이 된 거냐? 네. 아니면 3년임을 해 가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원하지 않던 3년임을 한 거냐. 물론 사람들은, 그걸 권력 싫다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식으로, 그거 안 되는 걸 무리하게 강행해가지고 권력을 그냥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시진핑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탄탄한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 전략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집단 지도 체제를 유사 단일 지도 체제로 옮겨가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시진핑 주석이 내가 세니까 내 말 들어. 니들 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체제 시스템의 변화를 주기 위한 행동이었나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3년임 할 때 시진핑 주석은 총통제로 집단 지도 체제를 단일 지도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제 들었고요. 근데 당에서 아직은 이르다. 아직은 그렇게 총통제로 바꿀 수 없고, 그 대신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되 3년임이고 4년임이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인사 측면에서 단일 지도 체제에 가까운 형태로 인사를 해서 그걸 맞춰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봐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중국 단일 지도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거는 그 마오쩌둥 단일 지도 체제에서 대약진 운동이라든가 문화 대혁명 같은 커다란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덩샤오핑이 그렇게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다시 단일 지도 체제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타이완을 통일하겠다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도 미국과의 무력 충돌이 예상이 된다는, 적어도 긴장 국면이 예상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미사일을 날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 회의를 소집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위급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단일 지도 체제로 가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그 전쟁 체계로 간다면 당연히 단일 지도 체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국은 유사 단일 체계로 이전해가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경쟁을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준비했다고 볼 수 있나요? 중국은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20년이 넘도록 대를 이어 준비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우리는 자꾸 시진핑이라는 개인, 한 사람이 개인적인 야욕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걸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TSMC는 대만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수 있을까요? TSMC가 총칼이 아닌데 어떻게 대만을 지켜주겠어요? 그런데 이제 TSMC가 특히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다 보니 그로 인해서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고,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TSMC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도 주고 감사도 하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 대만 사람들이 이제 TSMC를 호국 신산, 나라를 지켜주는 신성한 산이라고 부르거든요. 말을 들어보니까 그 TSMC에 출근할 때 원래 중국어로 출근한다는 말이 상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전반, 오후반 할 때 그 반인데, 작업반 할 때 반인데, 상하를 써서 상반이면은 출근하는 거고, 하반이면은 퇴근하는 거예요. 근데 TSMC 직원들은 상산, 하산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호국신산에 오늘 갔다가 이제 온다고. 그리고 이 TSMC의 기술을 빼가려고 간사한 그 한국인들과 삼성 애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한국인이나 그 삼성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대단히 강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그 1차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대상은 아마 한국인들인 모양이에요. 뭐 농담입니다. 예. 그런데 그 TSMC 때문에 중국이 공격을 못할 것이다. 이것처럼 우스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TSMC가 소위 그 대만 정부가 결정 내린 것도 그렇고 N+2라는 그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N+2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TSMC의 현재 기술이 있잖아요. TSMC 바깥에는 현재 최첨단 기술 수준에서 2세대 이상 뒤처진 기술만 내보낸다예요. 그러니까 TSMC가 지금 미국 아리조나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최첨단 공장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2세대 이전 거라는 얘기고, 근데 2세대 이전 거라고 해도 아무도 그걸 못 만들죠. 이거를 이제 삼성식 단어로 하면 뭐 초격차 이런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예, 대만 사람들은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내 차 후미등도 못 보게 만들어준다. 뒤따라오는 차들이. 예, 이제 이런 거죠. 예, 백라이트도 안 보이지 이놈들아.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이 물론 TSMC가 만드는 최첨단 가공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중국에다가 줍니까? 안 주고 있죠. 그럼 그 기술을 이용해서 가공은 해줍니까? 오더는 받아주고 있습니까? 지금 TSMC가 2나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2나노짜리 반도체 만들어달라고 돈 주고 주문을 주면 TSMC가 만들어 주냐고요.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TSMC의 2나노, 3나노, 4나노 이런 최첨단 공정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사가는 기업은 어느 나라 기업일까요? 다 미국 기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서 TSMC에 사단이 터진다. 그러면 누가 낭패 보는 겁니까? 현재 중국은 TSMC 타이완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2나노? 못 사고 있잖아요. 4나노? 못 사고 있잖아요. 그거 다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타이완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논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만 국민은 TSMC를 미군이 지켜줄 거로 생각하나요? 그럴 것 같지? 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대만 국민의 약 60% 정도가 그럴 것 같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미군 입장은 확실히 미 정부보다는 강경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정부와 미국 군대의 입장은 다른가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미군은 전쟁이 나면 날아오는 총알 앞에 쓸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 정부는 저희 워싱턴의 책상 뒤에 앉아서 띵까띵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안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여차하면 나가서 총알바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저긴 책상 뒤에 앉아서 펜대나 돌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군은 이제 매일 중국군과 싸우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미군의 기본적인 현재 입장은 싸울 거면 빨리 싸워야 된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은 무기를 대량 생산해서 막 찍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배 하나 고치라고 해도 몇 년씩 걸리니까 이러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 이제 이런 입장에 있는 거죠.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군의 경각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무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실험실 이야기 때문에 이제 실전에 적용되려면 한참 더 걸리겠지만 어제인 것 같아요.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중국이 북경에 있는 실험실에서 마하 6에서 마하 15 사이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엔진을 테스트하는 데 성공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보고 있는 미군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